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사무라이 영화 20편 중에서 먼저 10편을 선정하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명대사들을 한두 개씩 뽑아보고 그 영화의 주제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일본 사무라이 영화의 영화적 평가와 그 철학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무라이 영화는 단순한 검술 액션을 뛰어넘어서 독창적인 영화 문법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발전시킨 장르입니다. 사무라이 영화는 극적인 구도를 활용한 와이드숏과 로우 앵글 촬영을 통해서 무사들의 기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여러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카메라 촬영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서 사실적인 전투 장면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허무맹랑한 중국식 무협 영화나 할리우드식 가장된 액션이 아닌 원 스트라이크 킬, 즉 한 방에 끝나는 칼싸움을 강조하며 현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긴장감과 무사의 숙련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관객들에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철학적 결투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 영화는 사운드의 디자인과 음악이 특이합니다. 일본 전통 음악인 샤미센과 타이코 등을 활용하거나 침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서스펜스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요진보 같은 작품에서는 바람 소리만으로도 긴장감을 조성하는 기법이 사용되기도 했죠. 사무라이 영화는 영웅 서사뿐만 아니라 내면적 갈등과 도덕적 고민을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무사의 명예와 현실의 갈등을 다루면서도 단순한 선악 대립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또한 사무라이 영화는 단순한 시대극이 아니라 일본 문화와 철학을 반영한 깊은 사유의 장르입니다. 사무라이 영화는 무사의 길을 탐구하는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할복이나 바람의 검신 같은 영화는 명예로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무사도의 모순과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7인의 사무라이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어느 한 마을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떠나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행동이 항상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라이 영화는 종종 도덕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기회를 탐구하며 이상주의적 결말보다 냉혹한 현실주의적 결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라이 영화는 단순한 검술 액션이 아니라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한 도덕적 무게를 강조합니다. 좌절의 검에서는 진정한 검술이란 검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폭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사무라이나 요진보 같은 작품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모습을 통해서 개인은 시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사무라이 영화는 그저 그런
단순한 검술 액션을 뛰어넘어서 촬영 기법과 스토리텔링, 음악적 연출의 혁신을 이뤄낸 장르이며 철학적으로도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명예란 무엇인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인간 존재와 도덕적 선택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시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954년 작품인 7인의 사무라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인의 사무라이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걸작입니다. 어느 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7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입니다. 7인의 사무라이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승자는 농부들이다. 우리는 또 한 번 졌다. 싸움에서 이겼다고 모두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희생과 계급 차이 속에서의 명예와 의리, 사무라이들의 역할과 그들의 운명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1961년 작품인 요진보입니다. 미혼의 도시로가 주연을 맡았던 이 영화는 떠돌이 사무라이가 두 파벌을 이간질하며 생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너에게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다. 넌 바보다. 참으로 명쾌하고 통렬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칼을 휘두르는 자는 결국 그 칼에 베이게 된다. 멋있는 말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무법 세계에서의 도덕적 혼돈, 이기적인 계산과 정의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의 영화는 요진보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츠바키 산주로입니다. 재치 있는 사무라이 츠바키 산주로가 부패한 관리들과 대결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츠바키 산주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붙이지 말아라.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살 뿐이다. 정의와 현실의 충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갈등, 그것이 츠바키 산주로의 주제였습니다. 다음의 영화는 1967년도 작품인 대탈주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와 생존을 위한 투쟁과 명예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유라는 것은 칼이 아닌 지혜로 쟁취하는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음의 영화는 1964년 작품인 오니바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요. 악마가 아니라 인간이 더 무섭다라는 대사와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인간이 본성을 잃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철학적인 대사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생존과 윤리의 무한 경계를 다룬 영화입니다. 정말 볼만한 영화죠. 그리고 진정 전설적인 사무라이 영화인 미야모토 무사시 3부작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의 삶을 다룬 영화인데요. 1954년부터 1956년에 제작됐습니다. 이 영화는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감독은 히로시 이나가키, 주연은 미혼의 도시로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 1편은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젊은 무사시가 처음으로 검술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야망과 현실의 길이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죠. 오사카 전투 후에 방황하는 무사시가 사제와 만나면서 진정한 검계의 길을 모색합니다. 무사시 2편은 일천이라라는 제목입니다. 무사시는 검술 수련을 거듭하며 강해지지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사키 코지로와의 운명적인 대결이 점점 다가오고 무사시는 검술 이상에 추구하게 됩니다. 3편은 1956년작 이치 조지의 억새밭입니다. 무사시는 완전한 검객으로 성장하고 사사키 코지로와의 운명적인 결투를 치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두지만 무사시는 전투를 넘어선 삶의 의미와 검격의 숙명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영화들의 주제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한 검술 실력이 아닌 정신적, 도덕적 성장이 진정한 강한 것임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무사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고독해지고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승리가 항상 가치 있는가? 결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적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칼을 쓰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메시지가 작품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검을 쥐기만 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검을 내려놓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내가 진정한 승리를 얻는 날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날일 것이다. 강한 자는 혼자서 걷는다. 그렇지만 그 길은 외롭고 쓰라리다. 명예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싸움은 칼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다. 미야모토 무사시 3부작은 검술을 넘어선 인간의 완성을 탐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검심입니다. 바람의 검심은 와츠키 노부히로가 1994년에 연재한 만화입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입니다. 검객이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 주인공 히무라 켄신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일본은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로 전환한 시기였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시대가 끝나고 서구식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법과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혼란과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고 낡은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무라이들과 유신파 세력이 충돌이 생깁니다. 주인공 켄시는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폭력과 살인 없이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켄시는 칼날이 서지 않은 칼이 아닌 영날검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지책감과 폭력 없는 삶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정당한지. 켄시는 바토사이 시절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이를 속죄하기 위해 살인을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계속 그를 쫓아오며 그가 폭력을 쓰지 않는다면 지킬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라이 시대가 끝났지만 사무라이의 가치는 무엇인가? 켄시는 새로운 시대에서 자신만의 검술과 신념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켄시는 이러한 명대사를 남깁니다.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휘두르는 것이 강한 것이다. 이 칼날이 역으로 되어 있는 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나에게 남겨진 길은 단 하나,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강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강한 자란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고 자신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다. 1965년에 개봉한 고바야시 히데요 감독의 칼의 계보라는 사무라이 영화가 있습니다. 칼의 계보는 에도 막부 후기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시기는 일본에서 사무라이 계급이 몰락하고 막부 체계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봉건적 질서 속에서 사무라이들의 삶이 점점 부조리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변해갑니다. 신분제에 대한 불만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사무라이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역시 봉건 체제의 반기를 들고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생존을 모색하는 인물입니다.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기존의 사무라이 영화는 명예와 충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 영화는 도망치는 무사,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무라이의 삶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무사 켄타로는 이 영화에서 이러한 대사를 남깁니다. 칼은 신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도망칠 수 없다면 차라리 내 길을 가겠다. 켄타로는 기존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유와 생존을 위해 싸우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가치관의 사무라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8번째 작품에 들어서게 됐네요.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리메이크하거나 이것을 모티브로 만든 헐리우드 영화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황하의 무법자, 이런 것들도 전부 사무라이 영화를 모방한 영화들이죠. 그루소와의 중립적이고 냉소적인 주인공이라든지 전략적 대립구조, 시네마틱한 연출은 그 이후에 수많은 영화에서 반복되었고, 사무라이 영화들은 현대 영화의 기틀을 닦은 걸작들이 많이 나왔었죠. 어쨌든 간에 8번째 영화는 2005년도 작품 카부 키모노의 검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사무라이의 존재 가치를 다뤘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검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검이어야 한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9번째 작품은 1989년에 제작된 타락한 검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무사도의 타락과 인간성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명대사들은 정말 새겨둘 만한 대사들입니다. 검이 날카롭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날카로운 것은 아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서 10년까지 죽일 수는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1973년에 제작된 천지 명검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전통적인 시대극 영화로서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무라이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는 정의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주인공의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지명검의 주제는 정의, 명예,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에도 시대의 사회적 풍습을 면밀하게 보고 싶다면 이 작품을 권해드립니다. 이 작품은 특히 인물들의 심리적 묘사와 시대적 배경의 재현이 뛰어납니다. 시대극 장르의 대표적으로 꼽을 만합니다. 칼과 인간의 관계,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영화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칼을 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지만 칼을 들면 더욱 빨리 죽는다. 사무라이는 자신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가장 강해진다. 이상으로 일본 사무라이 영화 10편을 무작위로 선정해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명대사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